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과정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해설인데요. 제가 맡은 분야가 제1과목이니까 1과목에 대해서 해설하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10회 때도 2차 1과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시험 유형은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유형으로 갈 거다. 그래서 1과목에서 원래 1과목에서 120분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보통의 이전의 경향이라면은 1과목에서 한 45분이나 50분 정도 할애하면 15분이나 10분이 남잖아요. 이것을 2과목에 뭐 70분이나 75분 이렇게 할애해서 합격생이 많아졌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더라고. 10회가 되는 순간부터 1과목이 오히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과목에서 어느 정도 암기 과목이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세이브해서 2과목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다. 제가 11회를 딱 문제를 본 순간 이 수험생님들이 많은 시간이 빼앗겼구나. 물론 이제 합격률의 여부는 뭐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게 시간이 붙들린다는 것은 수험생님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또 다음 2과목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감은 크게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드리면서 시험을 마치신 수험생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여담이고요. 문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실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평범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암기하고 어차피 이게 이제 5 곱하기 5니까 25점 아닙니까? 물론 이제 부분 점수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번호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일종의 체킹이 돼서 점수를 얻을 텐데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 크게 함정이 있거나 막 어려워서 못 풀겠거나 물론 이제 설마 이런 문제가 하나 정도는 당황하게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문제는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가 5문항에 15점에서 75점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6번이 표에 대한 문제고 7번이 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 과정 속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또 실제 문제 풀이에서도 다루었고 심지어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블랙박스 다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소문제 두 개의 소문제 두 개의 소문제 이렇게 소문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15점이니까 3개 정도씩 해서 하나에 5점 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틀렸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실제 알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대입이 중요할 텐데요. 계산기 사용하랴, 그걸 일일이 쓰랴, 그것을 연습해 보랴, 아마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바뀌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1과목이 2과목을 도와주는 과목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8번, 9번, 10번은 가축 문제인데 가축의 문제는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으면 20점, 적으면 10점, 그래서 평균 한 15점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 문제를 풀어드리면 알겠지만 가축은 좀 평이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8번, 9번, 10번이 앞에 배치됐으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편했을 건데 이게 이제 탁 걸리는 문제가 앞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수험생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어려웠다. 올해 큰일 났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1과목을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음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이는 이 위험 관리, 일반 보험에서 하는 위험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하는 위험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아니냐. 그래서 생산위험.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종류 쓰시오 그러면은 좀 부담이 적죠. 왜냐면은 네 개를 기억했으면 되는 건데, 다만 오히려 오른쪽에 주요 정책 수단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수량,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생산위험이고요. 최저 가격, 이것은 좀 쉬워요. 왜냐면 최저 가격 보장제니까 이건 가격위험이 되겠죠. 세 번째,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규제. 이 규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제도적인 거 아닙니까? 규제라는 거.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죠. 그다음 네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농업 고용 인력 중개 지원 등, 즉 외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결국 농사를 짓는 건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농업인에 대한 주변적 상황, 예를 들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농작물 재배하는 것으로만 또는 자연재해로서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농업을 행하는 영농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인적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원래 우리가 네 개를 그냥 쓰세요 그러면은 쉽게 쓸 수 있었는데, 다만 내용과 결부시키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 2, 3, 4가 맞아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제가 이 2번 문제는 이제 돼지 질병, 그렇죠? 위험보장의 특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에서 이걸 물어보는 수험서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풍수설진에서 화재에서 풍해, 수해, 설해, 지진, 이걸 보상하는 건데, 다만 이 주계약에서 하는 거와는 달리 이 질병 특약, 특별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돼지에 있어서의 질병 문제로 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돼지에 피해가 가면은 지급하는 보험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번이 가로 열고요, 2번이 가로 열고요, 3번이 로타바이러스. 이것은 영어로도 로타바이러스고 우리말로도 특별하게 바꿀 말이 없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TGE나 PED.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TEG 이꼬르 전염성 위장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TG가 전염성 위장염이라는 말로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2번을 썼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니까. PED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우리가 가축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린 돼지는 설사병 약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발병하게 되면은 실제 이 돼지 사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를 묻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점수가 전체적으로 5점에서 배정된 것이어서 오히려 좀 마음은 편한데, 이걸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건 출제자의 어쨌든 의도니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1번은 전염성 위장염과 2번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써주어야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전염성 위장염을 막 말하기는 글자 수 많으니까 그냥 TG, 만약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을 길기 때문에 PED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뭐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시험 문제였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출제가 된 것이어서 이렇게 정답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해결하고 설명드릴게요. 3번에 제가 이것도 모의고사나 우리 기본 문제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이에요. 그래서 인수 제한은 일반적으로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중에 뭐 수학, 감소는 생산비가 이렇게 있어서 각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쉬운 것은 좀 점수가 높게 책정될 것 같았는데 5점 정도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당 제식 면적이 미만인 과수원 무허가는 1제곱이에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단위는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단위를 정확하게 표시해라 라고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가 있으면 단위는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없다 그러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쓰면 되는 거고요. 1번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게 꼭 앞을 안 읽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의사항에 다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앞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사항에 절대로 수치를 자기 마음대로 반올림하거나 절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제가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해설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주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단위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수치 계산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수험생님들이 계시냐면 445입에서 다시 말해서 이하에 절사하라 아니면 반올림하라 라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타성적으로 문제를 풀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445입 5 이상이면은 반올림하고 4 이하면은 절사하는 이런 습관을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숫자를 그렇게 풀어왔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쟤는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공통 유의사항을 읽어 주셔야 돼요. 부점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반올림하거나 철사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시냐 이 말. 왜 하시냐. 그것은 스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급하니까 이걸 미처 못 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제곱인데 오픈되어 있는 게 제곱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1제곱을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번 두릅은 여기가 이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인수 제한은 3.3 제곱미터 그렇죠? 초가면은 인수한 목적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계속 이제 출제 입장을 한번 가봤어요. 물론 수험생 입장도 가야 되지만 출제자가 왜 냈을까? 그런데 이게 초과하면 안 되니까 3.313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여기 안에 미만으로 나와버리면 여기에는 무수한 숫자, 어떠한 거의 뭐 무한대겠죠. 무한대의 숫자가 들어가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숫자 쓰든 뭐만 안 되면 돼. 이 3.31 이상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당연히 오류죠. 그래서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을 미만으로 바꾼 게 오류였다.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점수는 설명드릴게요. 블루베리는 100 이상과 1200 이하니까 상당히 숫자 차이가 나죠. 적은 것, 다시 말해서 소식 재배는 1000제곱이니까 10월 아닙니까? 여기에 100주성을 심으면 인수가 되고 1200주 무려 12배잖아요. 12배 이상 12배까지 식재를 해도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밀식재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과 그 다음에 4번에 1200을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5번에 이것은 전에 나왔던 문제에 다시 한번 응용한 것이죠. 주간거리가 50cm.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센티미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센티미터가 오픈이 안 돼 있으면 0.5m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50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점수를 논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부분 점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1, 2, 3, 4, 5를 다 맞아야 5점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고,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점수를 안 주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못 썼으면 0점이라고 처리하십시다. 반대로 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류가 나왔을 때 이것만 모두 맞게 하고 나머지는 써야만 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출제자들이 목적이 의도가 부분 점수가 없었다면은 이것도 부분 점수로 하면 안 되고 전부 맞으면 5점. 그런데 오류가 나왔으니까 다 틀려도 5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입장은 수험생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험생님들에게는 단 1점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사실은 이건 분명히 이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문제이고요. 명백하게 아마 이 내용을 인력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물론 인터넷으로 해야 됩니다만, 하면은 아마 수용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5점을 줄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뭐 채점자들이 논의를 하겠죠. 제가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여튼 5점은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1점은 더 얻었다 생각하시고 문제 푸는 게 편하고, 이런 내용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으니까요. 다 5점을 주든 요 하나만 뭐 맞게 주든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들어갑니다. 4번 가볼게요. 4번이 약간 열심히 외워왔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저 고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애굴댁에 고추는 역세단 풋바다, 그 다음에 1등급이, 2등급이 제시담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전에는 감자의 1등급 또는 고추의 1등급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허를 찔린 게 뭐냐면 감자와 고추의 1등급의 공통을 찾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공통을 찾아라. 그래서 공통이니까 순간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뭐라고 조건했냐면 바이러스 병은 빼라. 그리고 모자이크 병, 사실 고추에는 모자이크 병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3등급의 모자이크는 1등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이것도 시험에서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빼면은 남는 게 1등급은 역병, 세균성 전문이병, 탄저병, 풋마른병인데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인데 실제 감자에는 크게 탄저병이나 이런 것들을 발병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몰랐다 하더라도 고추만 내었다면은 이것의 공통점이 역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제시담배는 제피 곰팡이병이나 시드름병이나 담배나방이나 담배 이 가루이는 담배나방은 고추에 들어가 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근데 감자에 이 나방이, 더구나 지하부에 있는 감자에 담배 나방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하면은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피 곰팡이병하고 시드름병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감자에도 제피 곰팡이병이 있긴 한데 이건 상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바로 이 시드름병이 2급이었다. 공통적인 2급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병충해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외웠을 건데 좀 당황된 게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공통 부분을 찾아라 하니까 갑자기 당황했을 건데 조금 진정을 하고 외운 걸 연습지에다 써가지고 했으면 아마 이것도 답을 맞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문제 5번은 자, 일반적으로 이론 설명할 때는 한 번씩 이런 것들 다루긴 하는데요. 뭐냐면 지금 손해보험 원리 중에서 뭐가 있냐? 급부, 반대급부. 이게 뭐냐면 급부는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반대급부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용어가 손해보험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수지상등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들이 수익하는 받아들이는 보험료와 실제 지출하는 경비인데 그 지출하는 경비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 급부에 대한 이것을 정리할 때 균등해야 된다. 요것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리 업무방법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계산 방법이 실제 평균 지급 보험금액 보험금의 사고 발생률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평균 지급 보험금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니까 실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5차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써볼게요. 5,500. 그냥 원은 생략할게요. 우선은 나중에 필요할 때만 쓰고요. 그다음에 1억 4천. 많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1억 1,500. 네 번째 사고가 8천만. 다섯 번째 사고가 1억 1,0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5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문제는 만들 때는요 다 역산해갖고 하기 때문에 1억 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냅니다. 뭐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아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게 막 복잡하게 나오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고 발생률이죠. 사고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연중 5번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사고 발생률은 여기에 대해서 이 5건의 사건인데 25,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0.0002 0.0002 하면은 두 개 제하면은 0.02%예요.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은 0.02%다. 근데 정확하게 단위 계산해야 되겠죠. 최종 보험료는 1억 원 곱하기 0.0002%로 쓰면 안 돼요. 이것은 그대로 원래 원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때 시험 문제는 과정이니까 이거 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고 발생률 구하는 거 하고 최종 보험료를 구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보험금이나 보험료액을 설명한 거니까 간략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5번까지 올 때는 지금 무난하게 왔어요. 뭐 오류가 있어서 여기는 약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또 시간을 뺏길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없었고 다만 여기 있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썼다면 다행인 것이죠. 자, 6번을 봐볼까요? 6번을 본 순간 쉽다. 내가 자주 보는 벼가 나왔다 하는 거여서 쉽게 판단하는데 이게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 지금 조건이 2024년 4년도를 놓고 나서요. 뭐라 했냐면은 중생종, 조생, 중생, 만성 이제 중생종 벼고요. 그 다음에 경작 면적이 1,500제곱. 포인트만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에 100%를 가입한다.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 이양일자죠. 16일에 이양을 했고요. 직파, 그 다음에 무농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농약 재배를 했다 하는 조건이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제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2002 지금 밑에 조건 보니까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했고 이때 이제 보험 가입도 아닙니까? 연도인데 자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2020년은 미가입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21년도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부담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금 없어. 가입은 했는데 보험금은 없었어요. 영원이란 얘기죠.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2022년과 23년은 무사고였어요. 가입했는데 무사고였다. 그래 당연히 보험금이 영원이겠죠. 무사고인데 뭐 보험금 나가겠어요? 영원.
그래서 3년 연속 가입 계약자냐라는 말에 예인가요, 노인가요? 예스죠. 3년 연속이잖아요. 두 번째, 3년 연속이면은 10%형에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지급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보험금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쵸? 뭐 무조건 자기 부담 비율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인데 힌트는 두 개가 있어요. 피해가 있었지만 보험금이 없었고 무사고였다. 그래서 3년간 연속 무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있었지만 보험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급 보험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건 120% 조건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하이니까. 그래서 10%인데 만약에 2년만 무사고라는 말만 들었다면은 이것은 이제 15%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실수는 안 했겠죠. 자, 하나 함정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간이에요. 자부담 10%예요. 그 다음에 2024년에 영업요일 보험요일이에요. 요일이 12%인데 여기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게 쪼갰죠. 순보험료율이 10%고 부가보험료율은 결국 뭡니까? 2%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서 계산해야 돼요. 시간만 걸릴 뿐이지. 그러고 나서 지자체 지원 비율, 지자체가 30%를 지원하고, 그쵸?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하고 직파 재배에 할증이 붙는다 그랬죠. 벼에서는 할증이 동시에 붙어요. 그래서 각각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10%, 직파제가 10%. 그리고 자, 마지막 제가 4, 5, 8, 13, 17 이거 외우라겠는데 안 외우셨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다행이었던 게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87%면은 그냥 대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 안 하죠. 그러니까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는. 왜냐하면 80% 이상 120 미만 이쪽에 이쪽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적용 안 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적용 안 한다. 그리고 방제 시설은 이건 함정이에요. 할인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작물은 방제 시설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끼워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2가 있고 조건 3이 있는데 이제 다 쓰면 칠판을 다 차지하니까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2024년 평년 수확량을 구해라.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을 내왔으니까. 그래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다드라 외웠잖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그래서 원래 A, B, C, D를 이용하는 건 적과전 상품하고 벼만 있는데 다만 이 A, B, C, D가 있는 적과전은 일반 평년 수확량 구하는 A, B, C와 구성은 거의 같게 돼 있어요. 근데 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용어가 좀 달라요. 용어가 다른 게 일반적으로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니까 이것은 똑같아요. 문제는 B. 이게 지역별 가입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 값이 A 값은 뭐 과거 평균 수확량이죠. B가 바로 지역별 기준 수확량. C가 가입 연도의 보정 개수. D가 과거 평균 보정 개수 아닙니까? D는 이제 뭐 Y는 뭐 어차피 가입했으니까요. 이것이어서 이것이 B 값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은 뭐 때문이냐? 보통의 A, B, C, D, A, B, C, Y는 B가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근데 벼에서는 표준 수확량을 쓸 때는 평년 수확량 구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은.
뭘 구하는 거냐? 표준 수확량 쓰는 경우는 표준 수확량은 보험 가입 연도에 평년 수확량의 최대치, 최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하면서 꼭 알아야겠죠. 표준 수확량은 보험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의 얼마?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애월하겠는데 이게 문제로 응용된 게, 제가 문제로도 한번 만들어 본다 했지 않습니까? 뭐였냐? 설명드리면 나오겠지만 보통의 시험 문제는 130을 안 넘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때는 이 평년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의 130을 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다고 방법서에 있는데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함정 문제를 하나 깔아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이 하나 갑니다. 함정 1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과거 A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료를 보면서 A값이, 자, 여기서 분명히 표준 수확량이 900이고 평년 수확량이 1200이잖아요. 900이 1200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사 수확량, 이것은 무수하게 얘기했어요.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상품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 수확량이 평수의 50%보다 작으면 조사 수확량이, 이때 과거 수확량은 평수의 50으로 한다. 그래서 그때 또 뭐라 설명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이때 과거 수확량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아니라 한번 가입을 하면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이다. 그러니까 실제 수확량하고는 달리 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 이상이고 얼마 되든 간에 다 인정한데, 다만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작다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의 50%로 한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무사고이실 때게, 무사고 기억나십니까? 이거 뭡니까? 무사할 때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 맥스 값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마 귀에 굉장히 익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이 무사고 2024년이 무사고인데 표준 수확량보다 평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은 1100에 대해서 1.1배, 마찬가지로 2023년도 1100에 대한 1.1배.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A값을 구할 때 A는 500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 했으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평년 수확량이 1200이니까 50%는 얼마예요? 600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걸 놓쳤다 그러면 이제 답은 틀리게, 이거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뒤에. 왜?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유사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앞에 것을 알아야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했더니 이제 수험생님이 좀 불편해 하셨죠. 왜냐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앞에 거 하나를 모른다고 뒤에까지 다 모르게 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알아야 나머지 다 알게 되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거 좀 암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 A값이 틀리기 시작해서 한번 출발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절대로 정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나오겠죠. 숫자는 나오는데 전부 정답하고는 멀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22는 뭐 해당 안 되죠. 가입이 안 됐으니까. 2023년, 2021년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1에 1100의 1.1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산출한 식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1210이에요. 1210에 1210 하에서 나누기 4년이니까 4로 하니까 여기가 1,005kg이 나온 거예요. A 값입니다. 자, 문제 이제 지역별 기준 수확량, 그죠? 그래, 지역별 기준 수확량을 봤더니 거기가 실제 자료가 있어요. 조건 3회가 있죠.
B값이 1000입니다.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 그리고 나서 C값은 보정개수인데 가입연도의 보정개수잖아요. 그러면 가입연도의 보정개수는 뭐냐? 보정개수는 품이제예요. 품이제. 품종, 이양식이 재배 방법. 세 개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 조건 3해 봤더니 직파는 적용하면 안 돼요. 재배 방식이 아니니까. 품종이 중생종이니까 1.0 곱하기 이양일자가 5월 16일이니까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죠. 1.0. 세 번째, 재배 방식이 일반 재배냐 유기재배냐 무농약이냐 했더니 우리 조건이 무농약이니까 0.9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0.9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쵸 가입연도의 보정 개수입니다. 근데 과거 보정 개수는 어디 있느냐? 과거의 보정 개수는 줬어요. 얼마로? 0, 여기서 C값이고요. D값은 아예 줬죠. 과거 평균 보정 개수는 0.8이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전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숨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걸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해봅시다. A값, 이제 평균 수확량을 구하면 1005 플러스 B값, 그렇죠? 1000이죠. 아브다드, 그렇죠? D값이 0.8, 그렇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A값 다시 1005 나누기 1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그렇죠? D값 과거 평균 보정개수 0.8 가입연도 보정개수 0.9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계산을 쉽게 하면은 1084.5kg입니다. 1084.5. 그러니까 이제 4452번 하지 말라 그랬죠. 절사학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나왔느냐? 평년 수확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정 2가 나와요. 끝이 아니다. 아까 묻어놓았던 함정 1. 가입연도의 평년 수확량은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이 어쩐다? 1.1배를 초과할 수 없다. 좀 넓게 써볼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1.1배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에 조건 3에 표준 수확량 산출 방법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 있죠. 지역별 기준 수확량 그게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곱하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위 4가지 요소 재배 양식별, 품종별, 이양 일자별, 재배 방식 모두를 곱하여 산출해라.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조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0.9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810kg이 표준 수확량인데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하라 했으니까 최대치를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것의 1.3배예요. 1.3배를 제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1053이에요. 그러면 원래 산출식에서 나왔던 평년 수확량 얼마예요? 1084.5였잖아요. 근데 최대에서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1053이 뭐다? 가입하는 해의 평년 수확량이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이 1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걸 놓쳤다면은 틀린 거죠, 문제를. 여기서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풀었지만 너무 아쉬워요. 틀렸으니까 정답으로는.
자, 2번. 2024년 보험 기간 중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량 조사를 통해 수확량 600kg, 미보상이 10%.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 미보상 감소량 찾아봅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미보상 감소량을 찾을 때 1번이 틀렸다. 아까 말한 대로 1084가 아니라 84.5가 아니라 1053이니까 이걸 틀리면은 미보상 감소량 틀린 거예요. 왜? 원래 미보상은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잖아요. 이것은 뭐 계속 문제 풀어왔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이걸 뭘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문제는 풀렸을 거예요. 문제는 풀렸을 건데 이게 정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숫자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계산이 45.3kg입니다. 이거요. 미보상 감소량이. 두 번째, 여기에서 보험금을 계산해라.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 그러면 뭡니까? 보가의 피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보험가액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역시 1번을 모르면은 보험가액금 구할 수가 없죠. 왜? 1053이 1084냐 하는 거니까 1053이잖아요. 그래서 1053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이 나왔죠. 앞에 조건에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와 있을 겁니다. 2,000원이네요. 그러면 1054 2,000원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210 얼마가 나올 거예요. 210만 6천원. 210만 6천원.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나왔는데,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조건도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이것 때 제가 만 단위에서 전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놨습니까? 1,000원 단위 절사다. 라는 말이 1,000원 단위는 버려라는 얘기예요. 버려라. 그래서 실제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다? 210만 원이에요. 210만 원 정해졌죠. 곱하기 피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 비율은 10% 했으니까 자 피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피해율을 다 알다시피 뭡니까? 종합은 평수미평이죠. 평수미평. 이거 뭐 기회 뭐시 바뀌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1053 마이너스 수확량 600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45.3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그 평년 수확량이 잘 틀려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정답하고는 좀 멀어져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0.38717 0.38717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건에가 여기서는 이제 피해를 산정할 때에 조건을 주었죠.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1번 쪽에 없고 조건 1에 없고 그 다음에 2번 조건 2에 이것은 이제 수확량 자료고요. 조건 3에 지역별 기준 수량에 대한 표준 수확량 산출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하고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소수점 셋째는 여기 있냐? 여기가 아니라 환산했을 때게 즉 이것은 38.717이라는 퍼센트잖아요. 이때 이것을 이렇게 환산해라. 그리고 사례를 보여주잖아요. 이 사례가 12.345%일 때 하나 둘 셋 올리라니까 12.35로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조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8.72%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제 구하기 쉽습니다. 나머지는 자 일사천리로 210만 원 곱하기 피해율 0.3872 마이너스 자기부담이 0.1 해서 나온 금액이 제가 계산한 금액은 60만 3,120원. 원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거 단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쓰실 내용은 뭐 이 말은 안 쓰고 숫자만 또 저 말은 안 쓰고 이것만 쓰시면 되는데 이 과정들은 쭉 보이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가 끝나야 되는데 세 번째 이제 보험료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서 된 문제라기보다는 수험생님들에게 시간을 뺏는 그런 또 주안점이 있었다. 좀 사실 실력을 보는 게 아닌데 시간 뺏는 건. 그래 나왔죠? 볼게요. 지금 이 보통약관의 보험료만 고려해서 산정하게 됐는데 원래 보험료 구하면 뭡니까? 보가액, 일료, 이손, 3특이였잖아요. 저 변은 보험 가입금액이 2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곱하기 요율이 얼마냐 했더니 그렇죠? 이 순보험료는 10% 0.1. 그다음에 손해율에 대한 적용 없다 그랬잖아요. 적용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0을 쓰면 안 되고 0이 0 돼버린 게 1이라고 표시를 하든 안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재배나 직화 재배는 1.1로 전부 해놨네요. 이거 나서 여기에서 정부 지원인데 자기 부담 비율이 10%는 제가 이건 우리 공부할 때 꼭 외워야겠죠. 다른 것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적과자하고 변은 반드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보험료 보조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강조한 내용인데 그걸 안 외우셨다면은 순간 당황했겠죠. 자기 부담 비율의 10%의 정부 지원 비율은 35%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88,395원이고요. 그다음 이제 부가보험료, 이건 순보험료고요. 부가보험 전액이잖아요. 그래서 210만 원에 대해서 이제 1%니까 전체적으로 2%죠. 왜냐하면 영업요율이 10이니까 부가보험료율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2%로 보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죠. 영업요율이 10%, 순보험료율이 10%라면 나머지 2%는 부가보험료율이잖아요. 0.02에 나머지 같아요. 일은 체크만 하면 되시고요. 체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표시만 해주는 거죠. 1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1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58,20원. 최종 더하는 거죠. 그래서 88,395원 더하기 58,20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계산한 시기에 하면은 139,755원. 그죠? 139,755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분에 100점이니까 1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죠? 6초? 60초? 그러면 15점 맞으려면은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6분의 1 수준이니까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해석하고 쓰는데 이렇게 걸리는데 수강생이 받아들이는 이 문제의 이 시간감은 아주 극한이었을 것이다. 이건 극한 시험이지 이런 정도면은 정말 수험생의 실력을 묻는 것이 하는 데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또 합격생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그게 되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완벽하게 맞아야 15점인데 다행히 각각의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맞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를 틀려버리면 나머지 2번, 3번은 답을 낼 수가 없죠. 답을 냈는데 정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60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드셔야 뭐가 되느냐? 야, 과정과 내용만 맞으면 좀 부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험은 끝나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이제 채점자의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